그다음에 이제 시공 전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전부를 주었던 17평형 LG 샤시로 중문에 화장실도 UBR에 전체 목공까지. 네, 근데 1,300만 원. 사실 이때는 좀 저렴했죠. UBR에 중문에 샤시까지 LG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 물론 평형은 17평형이었고요. 비포 사진이고요. 완전 옛날 아파트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어때요? 좀 타일로 이때는 또 비앙코. 네, 그 타일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좀 예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봐야 아니까. 내가 해봐야 아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벽면을 또 타는 거야. 옆에 주변에서. 그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럼 나 또 해야지. 뒤처질 수는 없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무광을 했어야 됐어요. 밝은 색을 했으면. 근데 제가 유광을 해야 돼. 유광을. 이게 또 600각이 아니에요. 300각을 무광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밝은 색을. 그랬더니 제가 신발 신고 들어갔더니 얼룩이 결국 제가 닦으면서 나왔어요. 물티슈 닦으면서 나왔어. 얼룩이 너무 잘 주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때 또 느꼈죠. 그 아싸리 입으면 유광을 하던가 아니면 사이즈를 큰 걸 하던가. 그러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느꼈고, 중물 여기 안 달죠? 좁으니까 저 안쪽 이 중간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중물 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이 앞에 달잖아요. 현관 그 신발장 있는데, 근데 10평대는 좁으니까 더 좁으니까 저 안쪽으로 오히려 어차피 문이 있으니까 이걸 여기에다가 중물을 다는 거죠. 싱크대 이렇게. 네, 예전 스타일. 예전 지금 실버들 너무 많이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속상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만약 임대를 논다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오래 가요. 확실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문 이렇게 3연동, 여기가 고시형 막혀 있는 거. 고시형. 이 문틀볼 이거는 일반 초스림 아니에요. 그죠? 스림 아니죠? 두껍죠? 이 세로바가 두꺼워. 이게 예전이니까. 지금은 슬림하게 나오죠. 좀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샤시, LG 샤시. 네, 이렇게. 그리고 장 이렇게 짰죠.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장을 짜서 먹고요. 그리고 욕실, UBR 욕실을 이렇게 깔끔합니다. 잘했죠? 네, 예뻐요. 오케이. 자, 그리고 20평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평의 방도의 계단식이고요. 여기도 UBR, 보면 이놈의 UBR. 네, UBR에 샤시까지 올수리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50만 원. 가격대 괜찮죠? 이렇게. 거울을 안 넣었어요. 5만 원 추가. 그리고 띄움시공 여기 600각. 그래서 제가 그다음 600각 여기다 이제 넣었죠. 유광으로 넣고, 그리고 3도 했고요. 거울 없이 했고요. 화장실 UBR 타일 있죠. 타일이 있어도 이러면 폐기물 더 나와요. 이렇게 깔끔하게. 젠다이 없죠? 젠다이 안 했어요. 이때도 젠다이 하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단 있어가지고 단 있으니까 그냥 창고 장만 올렸고요. 이때는 쪽타일. 지금은 오히려 좀 300각 타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판 색깔. 싱크대 다 비슷하죠? 그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 색상이나 이런 것도 또 고민을 안 해. 포인트 이것도 이제 똑같이 촌스러워지려고 해요. 거실 이게 비포 거실, 애프터 거실. 아까 그 조명 봤죠 우리? 20평대는 2개만 난다고. 이렇게 괜찮죠? 나쁘지 않죠? 눈에 막 이렇게 이상하게 띄지 않아요. 벗겨지기도 해요. 다시 붙이면 돼요. 자, 30평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평대. 얘가 바로 체리왕입니다. 체리왕. 수리비가 샤시도 안 했는데 벌써 일단 400만 원 들었어요. 샤시 안 했는데 진짜 정말 싹 바꾼 것 같아요. 싹 바꿨어요. 모든 문을 바꿨어요. 중문이 2개였고요. 도어교도 6개를 했어요. 그리고 욕실에 이제 덧방을 했고, 그리고 몰딩 전체 필름 300만 원까지 해가지고 문을 다 고쳤어. 문을 다 교체했어. 다 교체. 자, 또 여기 또 신발장이 4칸. 신발장 4칸이고요.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이 샤시 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어떻게,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리를 할 때 이 단지가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를 좀 봐요. 왜냐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지금 뭐야 이거. 그리고 여기가 또 타일이에요. 타일이 절반 정도 올라져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했을까 싶어가지고 쳐봐가지고 그 수리한 걸 봐요. 그래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예 저처럼 짠 사람도 있고 여기다 필름지 시공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전체에 필름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필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름으로 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전체 철거를 하고 위치도 또 이렇게 샤시 쪽에 있었거든요. 이걸 땡겨왔어요. 그리고 샤시 쪽에는 유모차나 이런 거 놓을 수 있게 땡겨왔고, 어차피 교체니까 땡겨왔고, 그리고 이제 4칸이 됐고, 바닥은 지금 그 600각 포시앤 타일, 요즘 그런 포시앤 타일이고요. 이런 중문이었죠. 이런 중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3중 연동 중문으로 화이트로 바꿨고요. 지금 여기 이 타일이 되게 문제였거든요. 타일이 얘만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 베란다 쪽에도 한 이만큼 타일이 다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깨려고 봤더니 이게 또 품이 많이 들어가요. 깨고 또 이제 샌딩 그라인더로 또 갈아야 되죠. 그리고 또 다시 또 그 타일을 올려 붙여야 되죠. 이게 좀 돈이 또 은근히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세라믹으로 다 뿌렸어요. 세라믹 코트로 그 위에 그냥 다 뿌렸어요. 색깔도 약간 화이트로 안 하고 밝은 그레이 톤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이질감 없죠. 그리고 이쪽 이것도 철거. 여기 뭐가 있었어. 아무튼 철거. 웬만한 건 다 철거. 요 정도. 심플한 스타일이죠. 여기는 철거가 안 돼요. 철거가 안 돼가지고 필름 작업. 화장대하고 맞은편에 붙박이장이 있거든요. 그럼 얘도 이제 필름으로 할 수가 있긴 한데 필름으로 해도 촌스러운 거예요. 너무 촌스러워서 이거 짜서 넣었어요. 25만 원인가 짜가지고 화장대를 넣고, 그리고 거울은 이제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 대신 이제 붙박이장은 필름질을 했죠. 이게 안방에서 안방 그 화장대랑 들어가는 이 욕실이거든요. 이 문도 바꿨어요. 이 문도 28만 원 주고 바꿨어요.
이런 느낌. 원래 이랬는데 이거 필름 재봤자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쁘죠. 얘가 차라리 심플하게. 그리고 안방 화장실 이랬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뒷베란다 쪽에 이렇게 가구가 있었어요. 가구가 있었는데 애매하잖아요. 여기 다 필름 될 거예요? 없어, 그냥 다 철거. 다 철거. 그러면 여기다가 뭐 김치냉장고를 넣어도 되고 뭐 다른 거 뭐 냉장고를 또 추가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만 실거주했으면 또 이걸 뭔가로 설치했겠죠. 수납장으로 쓰려고. 근데 다 철거했어요. 지금 이 타일 올라온 거 보이죠? 이렇게 타일 다 올라와 있었어. 근데 이거를 세라미로 다 발라버렸어요. 이거 어때요? 훨씬 낫죠? 이질감 별로 안 느껴지죠? 또 이제 부엌으로 가는 중문도 바꿨어요. 이 문. 그리고 여기 광폭. 여기 또 화분 있었거든요. 또 이런 애들 있죠? 화분 있는 애들. 얘네 또 철거해야 돼요. 가격을 이 철거를 또 마음대로 불러요. 30만, 저희 사장님 30만 원 불렀거든요. 100만 원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야. 또 여기도 보통은 창고장이 투도어거든요. 3도. 3도의 광폭. 확실히 이 2000년대 중국 쪽 애들이 수리비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넓은 만큼. 자, 보세요. 여기 여기 제가 말한 뭔가 와인병을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붙박이장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수납장에. 요거 철거 그냥. 다 철거. 없애버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냉장고 장만 해가지고 이렇게 기역자로. 그리고 여기 아트홀도 다 철거, 우물천장 다 철거, 여기도 터닝도어도 교체, 일반 여기 그 3개짜리 심플 다 철거, 웬만한 거 다 철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400만 원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이제 즐거워하실 실고지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싱크 벽지, 샤시 올수리, 강마루, 마이너스 몰딩 다 했고요. 이게 전. 느낌 확 다르죠? 지금 뭐뭐 했는지 볼까요? 일단 바닥을 강마루로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뭔가 이렇게 선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관 들어오는데 옆에 뭔가 선반이 있지만 어쨌든 다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를 하고 기역자 파티션을 한 거예요. 기역자 파티션을 했고, 근데 좀 달라진 점이 문도 다 바꿨죠? 이분이 아니라 거의 9mm 문선을 했고, 요 우물천장 제거했죠? 바꿨고,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는 엣지 등으로 했죠? 엣지 등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주방 쪽은 다운라이트도 넣고, 또 메인 등도 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벽지, 실크 벽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지금 문이 그 현관, 그 신발장이요. 요 앞까지 확장이 됐어요. 보면은 문이 바로 있잖아요. 이 공간, 다음 장에서 나오려나? 아무튼, 이 기역자를 하면서 여기를 확장해가지고, 원래는 3도어였거든요? 근데 4도어로. 4도어로 해가지고 수납을 늘린 거죠. 현관이니까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이제 간접 조명을 기억자로 넣으니까 뭔가 라인 조명 느낌 나죠? 길게 쭉 넣으니까 이렇게 느낌 확 다르죠. 이 또 예쁜 수전 넣고 샤시 교체하고요. 그래도 또 타일은 300, 600각 한 것 같아요. 300, 600각 진행을 한 것 같고 무광으로 펫도 했고, 그리고 상판도 한 10mm 얇아 보여요. 인조대석도 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방 느낌 너무 다르죠? 지금 확장은 안 했고요. 그리고 이 방 베란다 쪽을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타일 시공했고, 전체 샤시 교체했고, 몰딩도 마이너스 몰딩으로 했고요. 이렇게. 원래 이게 3개거든요. 도어가 3개, 3도어인데 4개로 바꿨어요. 4개로. 그러면서 앞으로 좀 당겼어요. 그러니까 그 현관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좀 더 넓게 해서 도어를 4개로 만들면서 늘려놓은 거고요. 화장실. 이런 애 뭐라고? 네? UBR. 이 이름은 UBR이고요. 이렇게. 이 졸리컷 시공은 안 했어요. 가성비 있게 한 거야. 가성비 있게. 졸리컷 시공하면 확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인조대에서 위에 올렸잖아요. 졸리컷 시공하면 인조대에서 올리지 않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타일도 지금 600각 안 썼어. 그죠? 타일도 벽은 300, 600각 썼죠? 그리고 베란다 300각 베란다 타일 했고요. 장 했고요. 그리고 샤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느낌 너무 다르죠? 전후가.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저 정도면 실거주 4천만 원 충분히 이쁘지 않나요? 저 정도만 해도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쁘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일단 인테리어를 물론 턴키로 맡기는 거고 내 돈을 내고 맡기는 거지만, 이게 갑을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사이가 되게 벌어져요. 내가 돈 주고 시키는 건 당연히 내가 갑이고 을 아냐? 이게 아니라 어쨌든 내 물건이잖아요. 사장님이 제대로 안 해주고 시간 끌어버리면 내가 을돼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처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하고 또 이야기가 잘 되면 또 내가 같이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좀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디 수리를 한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수리할 때 동료들이 많이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장님이 관심 있는 사람, 제가 그랬거든요. 사장님 저희 오시는 분들 다 사장님 칭찬해요. 어쩜 마감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지. 칭찬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장님 너무 다 어디 오셔가지고 마감 너무 깔끔하게 잘하신다고 연락도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분들도 다 투자자여가지고 지금 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다. 이러니까 어때요? 이 사장님하고 나하고는 단발성,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사장님 이번에 잘해주면은 제가 연결도 시켜줄 거고, 제가 이렇게 어찌됐든 또 다음번에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기도 해요. 2번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일 잘하시는 분이면 되게 거래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어요. 이분이면 내가 맡길 수 있지. 그런 분이 특히나 인테리어업에서 있으면은 아주 편안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갑을관계인데 이게 왜 이 아저씨는 내가 돈 주면서 내가 눈치를 봐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주긴 했지만 어찌됐든 결과물이 잘 나와야지 나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계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나도 투자를 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기대치를 많이 낮추라고 했죠. 제가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된다고 했어요. 80%면 엄청 잘한 거예요. 내가 한 80%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죠. 근데 제가 그 17평대, 10평대를 할 때 신경을 거의 안 썼어요. 근데 수리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신경 안 썼을 수 있었던 게, 저희 동료가 먼저 수리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많이 시켜놔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어쨌든 또 근데 그 외에는 또 이제 제 이호기 사장님처럼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80% 정도면 충분히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뭐 그분들한테도 내 현장이 여러 현장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뭐 내 현장만 넣어라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분들도 많은 현장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나는 회사에서 100% 하나. 그냥 자기 그런 또 생각하는 거예요. 뭐 80%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저도 인테리어를 일반 스쿨에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 80%면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그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치를 좀 낮추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좀 더 소통하기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기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 이런 거죠. 복귀해야 되죠. 내가 어떤 걸 놓쳤고 이분이 뭘 놓쳤는지. 그러면 다음번에는 왜냐면 수리는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공정이나 이런 거 자재도 다 똑같이 쓰기 때문에 좀 뭐 약간 유행 타서 조금 더 밝게 쓰거나 이 정도는 있지만 공정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실수들이 물론 단지별 특정 상황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공정 과정 중에 소통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기만 올리고 이런 것들도 지금은 후기는 없지만 제가 에버노트 때 따로 다 정리를 하는 편이고 그래야 그게 추후에 또 제가 이제 다음 그러니까 제가 견적서를 어디서 보고 저렇게 견적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씩 수리해 왜냐면 저희 때는 인테리어 특강이 없었거든요. 물론 인테리어 그냥 내 도배는 얼마고요, 뭐 장판 얼마고요, 뭐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돼요. 이런 정도만 알았지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특강이 있다거나 별도로 알려주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나씩 진행하면서 그 처음에는 견적서가 별로 없었죠. 그냥 장판, 도배 이랬던 것들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신발장도 띄우시고 해야 되고 그리고 베란다도 타일 그 걸레바지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계속 넣는 거야. 이게 왜냐면 내가 체크를 안 하니까 빠지니까 그런 걸 채워넣으면서 견적서가 꽉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견적서고 근데 또 많은 분들도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워낙에 또 잘하세요. 또 그 인테리어 경험담 같은 거 보면은 또 공부를 또 많이 미리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미리 하면은 굳이 똑같은 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죠. 미리 또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테리어 어렵지 않죠? 무섭지 않죠? 아닌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이 또 막상 인테리어 하게 되면은 또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때 또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룰이나 이런 틀을 알고 계시면은 좀 더 수월하겠죠. 자 이제 누수 처리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엄청 늦어질 것 같진 않네요. 자 이제 누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걸 좀 보상할 수 있는 방법, 뭐 보험이나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뭐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첫 번째 누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누수 사례고요.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항상 일이 있으면 연락이 오죠. 지금 아래층에서 그 물이 새고 있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층 분한테 이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저가 방문을 안 했어요. 저희 방문하지 않고 수도권이었는데 제가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다 해결을 한 상황이었고 봐서 봤더니 지금 아래층 그 천장이 이렇게 이제 물기가 이렇게 머금고 있죠. 물기 얼룩이 이제 물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이미 수리 한번 하신 거죠. 지금 크라운 몰딩으로 수리를 하셨네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어디였냐면 이 주방에서 그 베란다하고 주방 사이에 샷이 있잖아요. 그 사이 그 위에 이제 천장 쪽 그리고 이제 복도 쪽 그 베란다 쪽이 이렇게 이제 얼룩이 지면서 물이 이제 새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일단 누수가 나요. 누수가 나면 당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그 관리실에 확인을 하고 관리소에 이제 설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설비하시는 분한테 뭐 우리 집 방문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어찌됐든 그것도 제가 막 조율할 필요는 없어요. 세입자분한테 전화번호 알려주면 돼요. 어차피 저랑 연락을 해서 막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방문을 하려면 세입자분하고 통화를 해야 되니까 세입자분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약속 잡아서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요. 그래서 봤는데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관리실에서 또 잘하시는 분이 있죠. 설비를 잘하시는 분이면은 그 원인 파악을 빨리 하시는 분인데 또 다 각양각색이시잖아요. 오히려 전혀 아닌 부분을 또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또 개별로 이제 내가 누수 업체를 이제 컨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여러분. 누수 업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누수 업체 연락을 했고요. 누수 업체 연락해서 사진 보여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거기 방문을 바로 했어요. 저희 세입자한테 통화해서 방문해가지고 찾았어요. 바로 찾았어요. 지금 이게 저희 집 그 베란다에 있는 저희 그 주방 베란다 쪽에 있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그 아래쪽인데 그 보일러 아래쪽에 그 이 호스 배관 부분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떨어져. 지금 물이에요. 물이 이게 오래돼가지고 잘 안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머금고 있죠, 지금 물을.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떨어지냐? 요 파란색 여기 있죠.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온재. 여기에 뚝뚝뚝 떨어지면서 어때? 이 보온재가 물로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 물이 아래층까지 전이가 된 거죠. 이걸 뺐더니 딱 봐도 물 먹은 게 보이죠. 물을 마음껏 먹었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봐도 보일 정도고. 자, 그럼 이게 원인을 찾은 거예요. 일단 원인이 뭐냐면 얘예요, 얘. 얘가 오래돼서 그래. 지금 이거 나사가 노후화돼가지고 제대로 안 잠기는 거니까 이 나사를 바꿔준대요. 나사는 3만 원에 바꿔요. 자,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건 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 얘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보일러 여기에 연락을 해야 되죠. 보일러 연락을 해서 이 나사를 바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얘가 맞는 것 같고 또 보일러가 한 20년 됐으니까 아예 제가 교체를 해줬어요. 60만 원? 60만 원 주고 아예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분이 봤을 때 어때요? 너무 우리 주인 따봉 하겠죠. 이건 20년 됐고 어쨌든 제가 장기 보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이제 교체를 진행을 했고요. 또 보일러 교체비는 필요 경비에 들어간다. 보일러 수리비는 안 되지만 교체비는 들어간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교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행히 잡혔어요. 이게 원인이었어. 다행히 이러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빨리 찾은 거는. 근데 어쨌든 업체가 왔죠. 일단 이렇게 와서 방문하고 하면 30만 원이에요. 기본. 방문해서 이거 찾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 게 30만 원이고 그리고 아래층에 이제 도배랑 페인트 해줘야 돼요. 그게 한 6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한 90만 원 썼죠.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한 거 빼고. 보일러 교체한 거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냥 버려지는 돈이 지금 90만 원 쓴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제가 안 되겠다. 누수보험을 들어야겠다. 이때 제가 그 수도권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누수보험을 듭니다.
아니면 다 부축이니까. 언제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수보면 하나 개당 10,000원씩 넣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누수업체 궁금하죠? 누수업체 어떤 누수업체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수문장 누수라고 있어요. 수문장 누수. 여기가 되게 그 사례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찾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돈내산. 네, 내돈내산. 오늘 내돈내산 얘기를 많이 하네요. 수문장 누수. 이게 블로그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연락을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그런 누수 사례를 알고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잘 찾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여기 같은 경우도 되게 잘 찾고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오래됐어. 이게 제가 2016년도에 이걸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도권 될 거예요. 수도권 다 될 거예요. 수도권 다 될 거고. 그래서 여기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다. 금방 샜더라고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안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막 어떻게 했는지 다, 이것도 사진도 제가 찍었겠어요? 그분이 사진 찍어가지고 다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90만 원 쓰고 누수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누수가 또 터져요. 누수가 터졌습니다. 부축이니까. 근데 그게 뭐 힘든 일 아니에요. 사람만 안 다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면 돼. 누수가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치면 괜찮아. 그러면 뭐든 해결할 수 있어. 돈이 들 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고요. 여기도 이제 수리를 한번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주방 식탁 쪽에 있는 아래쪽에 이제 저렇게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점점 올라오더니 이렇게 위로 튀고 올라오는, 불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모닥불처럼 이렇게 올라왔어요. 느낌 딱 모닥불 같지 않나요? 딱 보니까 좀 그래서 모닥불처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더 활활 타오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여기가 이제 부위를 봐야 돼. 부위. 여기가 어디랑 연결이 되니까, 여기가 왜 그러는지는 어쨌든 어디랑 연관이 되니까, 물하고 연관이 되다고 했잖아요. 누수는 배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표현은 얘가 이렇게 했지만, 과연 얘를 원인으로 주는 데는 어딜까? 이거 평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 이쪽이었고, 그 얘 맞은편이 뒤에가 바로 화장실이었어. 화장실 세면대 있는 데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세면대 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렀죠. 이거는 이제 그 누수 업체를 부른 건 아니고 왠지 얘인 것 같아. 얘인 것 같아가지고 인테리어 하셨던 분한테 불렀어요. 인테리어 하셨던 분 부르고 지금 이렇게 누수가 난 것 같다. 한번 방문해달라. 제가 갔을까요? 안 갔어요. 충분히 전화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뜯었어요. 여기를 이제 다 뜯었어. 여기 다 뜯었더니 어때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보이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도 물이 약간 좀 물기가 있죠. 물 머금고 있죠.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다 샜지만 이게 아래층에 그 주방까지 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지금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리를 해가지고 방수 처리를 안 해가지고 이게 됐다면 당연히 인테리어 책임인데, 방수 처리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한 게 아니라 이 배관 자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밸브 자체가 오래돼가지고 이걸로 인한 그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뭔가 말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럼 어찌됐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지금 수리 다 한 거였거든요. 기존에는 이게 벽배수로 돼 있었어요. 벽배수로 돼 있으면서 거기와 연결된 기존 이게 노후가 되면서 물이 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타일을 손대지 않고 바닥배수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이 안 가면 되잖아요. 지금 얘가 이 안쪽에 숨어져 들어가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걔를 빼고 그냥 얘를 아래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수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벽배수로 돼 있었는데, 그 벽배수와 연관된 기존의 그 밸브나 이런 배관이 녹이 슬어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은 이게 계속 흘렀던 거죠. 근데 그쪽으로 아예 물이 가지 않게 바닥으로 빼버리니까 어때요? 물이 새지 않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벽배수 있으면, 아니 이렇게 바닥배수 있으면 제가 벽배수 넣으라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는 반대. 이 경우는 반대. 그래서 타일 깨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수리가 된 거고, 이것도 그래도 한 12만 원 줬어요. 12만 원. 재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죠. 왜냐면 이게 또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수를 여러분이 딱 원인을 찾았어도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거 누수 찾은 것 같아. 내 거 일단 수리하자. 당연히 수리하는데 아래층도 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래층 수리 너무 빨리 해주면 안 돼요.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정말 이게 누수의 원인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층도 더 심해지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니면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 원인을 잘못 찾았으면은 나는 이제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에 계속해서 누수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잡은 줄 알고 아래층까지 수리를 해줬어. 근데 아니었어. 그럼 여기가 또 터져. 그럼 또 그것도 수리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좀 보기 힘드시더라도 제가 딜레이를 시켜요. 그게 맞아요. 제가 해본 대신 충분히 얘기를 설명을 하죠. 이제 그것도 뒤에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 얘가 맞는 것 같아. 일단은 그래서 우리 건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켜봐야죠. 이게 더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서 이제 여기 다시 마감을 한 거예요. 도배지를 다시 마감을, 아까 막 다 찢어놨잖아요. 도배지를 다시 마감을 하고 그 장판 안에도 좀 이렇게 습기 없게끔 다 보일러 틀어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우리 집은 고쳤어. 이 정도 고쳤어요. 자, 그럼 이제 아래층을 연락을 해야 돼. 어때요? 너무 보기 싫죠. 주방인데 얼마나 볼 때마다 짜증나 있어요. 식사하는 그런 주방인데 제가 그냥 사진만 봐도 짜증 나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룩 막 이렇게 이것도 얘기해 주겠다. 여러분 혹시 이게 싱크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소화기, 아무튼 그런 소화기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애가 있어요. 싱크대에. 근데 그거 버리면 안 돼. 그거 버리면은 소방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 막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잠깐 얘기해 드리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 아래층은.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죠. 아래층에 연락을 드려야 돼요. 뭐라고 드렸냐? 실제 제가 드렸던 문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누수 부분 더 혹시 심해지지 않았는지 사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갈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현재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럼 여기 잡혔나 보다. 그래도 일단 사진을 받았고요. 자, 그러면서 아, 다행입니다. 지금 저희 쪽도 크게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연락 드려보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달 말까지 지켜보고 더 진행이 안 된다면 11월 중에 공사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리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되게 좋게 잘 소통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케이, 더 진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잡은 거야. 그럼 이제 그때 수리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수리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래층 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래층하고 뭐 싸우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또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거고, 대신 이제 아래층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빠른 처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자기가 그려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아래층에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층에서 누수가 나는데 아무 말이 없어.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고 이러면 너무나 답답하게 해서 계속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는 뭐를 많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미안하잖아요. 아까 저거 보기만 좀 제가 봐도 불편하잖아요. 미안하다 그리고 대신 협조해줘서 감사하다. 이 표현을 꼭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 일단 빠르게 해결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을 하고 처리 과정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문자 안에 다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문자 안에 다 들어가서 보내드리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어요? 마감을 지어주면? 보기 좀 싫어도 근데 일주일에 이런 거야. 나는 일주일에 해줄 거야. 근데 얘기를 안 해. 그럼 밑에 사람은 얼마나 답답해요. 한 달을 해주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표현을 그러니까 잘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지만이 이게 누수가 나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피해를 준 거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처리 과정이랑 향후 진행 어떻게 할 건지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되게 또 그 이후도 연락도 해서 잘 허리가 안 좋으세요? 막 이런 얘기도 막 서로 주고받고 저도 협착증이 막 이런 얘기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느낌을 주면 그 상대 또한 또 이렇게 저한테도 또 이렇게 되게 존중해주고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의 일이라서 누수가 나도 또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누수가 난다 그러면은 아까 일단 처음 관리소 직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소 직원이 위층 하층 다 봐요. 어디가 문제인지. 자 그런데 이제 관리소에서 이거 업체 좀 관리 그 누수업체 찾아야 되겠다. 누수업체 불러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수업체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누수업체 선정할 때 일단 관리소하고 연결이 된 데가 있어요. 우리 단지의 관리소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단지를 전문적으로 봤기 때문에 좀 더 알아요. 근데 모르게 돼요. 모두가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열어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도 또 이제 소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또 지인한테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아까 그냥 그 수문장 거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도권은 그렇게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누수가 났을 때 막 수리부터 하고 막 견적부터 뽑고 이러면 안 돼요. 누수가 났잖아요? 만약에 내가 보험을 들었어. 그럼 보험에 전화해야 돼. 전화해가지고 지금 누수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진행 과정을 서로 공유를 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딱 완료를 시키면 안 돼요. 거기한테 펌을 받아서, 그러면은 내 그 견적을 한번 누수업체에 의뢰해서 견적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한테 연락을 하겠죠. 혹시 그럼 누수업체 연결된 데가 있나요? 그건 없고요.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받고 그럼 그때부터 누수업체를 이제 섭외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수도권 이제 수문장 거기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겠죠. 물론 이 원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불러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게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빨리 그거를 다른 분 한 5번 팔고 한 2번만 파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좀 잘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하는 게 좋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원인을 찾았으면은 공사를 해야 되겠죠. 공사를 하고 전후 사진이 있어야 돼요. 공사 전, 공사 후 이거는 이제 공사에 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그 업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다 사진 찍어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 일단 원인 찾았으니까 공사 완료는 했죠. 하지만 이게 진짜 원인인지 봐야 되니까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기다려. 그때도 진전이 안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그때 아래층 피해 견적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보험사별로 좀 틀려요. 제가 가입한 보험은 견적이 300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손해사정사 현장을 방문해요.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3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는 그냥 어떻게 견적을 받아도 다 받아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받았어. 그래도 받아줘. 왜냐면 300만 원 이내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피해 보수한 거 이제 공사 전 사진, 후 사진 요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또 주는 필요 서로가 많이 있겠죠. 그거 포함해서 주면은 자기 부담금이 보통 있어요. 누수보험이 자기 부담금 저 같은 경우 한 20만 원 있었거든요. 20만 원 있어서 20만 원 빼고 나머지를 한 일주일, 2, 3일 안에 바로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라고 제가 그때 보상을 받았던 게 그 첫 번째 누수에서는 제가 90만 원을 썼잖아요. 90만 원 썼는데 요번에는 제가 일단 우리 집 배관을 교체했어요. 그 배관 벽배에서 바닥을 뺐잖아요. 그게 재료비랑 해서 12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자기 집 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 배관과 관련된 수리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추후에 더 큰 손해를 막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돼요. 그걸 바로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이 12만 원은 보상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층은 다 해줘요. 아래층에 피해 입힌 건 다 해주는데 아래층에 또 하필 실크 다 그래요. 실크 도배지에 이제 베란다 페인트하고 하다 보니까 왜 비싸냐면요. 짐이 있잖아요. 짐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더 올라가요. 지금 저희가 공사하면서 계속 봤던 거는 다 빈집일 경우에 그런 정도의 그 견적이 나왔다면 이건 지금 짐이 있는 상태에서 보양 작업을 다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비싸요. 도배도 그렇고 더 비싸요. 그래서 시공한 게 123만 원이 나왔어. 그리고 총 비용이 우리 집 배관 교체한 거에서 135만 원이 나왔어요. 내가 먼저 지불했죠, 업체에. 그리고 나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115만 원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누수 처리에 내 돈은 20만 원만 들어간 거죠. 근데 누수 화재보험 얼마? 만 원. 만 원씩. 물론 한 1년 매년 냈겠죠. 그래도 그걸 충분히 뽑는다. 물론 안 뽑는 게 낫지만
근데 구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특히 임대용이잖아요. 이건 임대용인데 실거주도 왜냐면 저희 집이 지금 누수를 당한 입장이었거든요. 윗집에서 견적이 엄청 나왔어요. 견적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마루도 갈고 막 위에 천장 공사하고 막 다 바꿨거든요. 왜냐면 다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그냥 우리가 좀 참고 그냥 이렇게 좀 적게 했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번에는 할 때 그냥 하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확실히 그 업체도요 보험사에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적을 제가 견적 저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저한테 안 줘. 너무 많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할증이 안 붙어요. 제가 이렇게 보험 처리를 받았잖아요. 할증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꿀이야. 이건 이거 해야 돼요. 어떻게 구축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튼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대부분 일상 책임 보험 이것 때문에 돼 있긴 하실 텐데 아무튼 만약에 근데 그거는 내 집만 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근데 내가 만약에 뭐 명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이 있다면은 그냥 그 집이 오래됐다라면 더더욱 그러니까 이게 또 기간이 오래되면 안 받아줘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이게 지금 그 보험이에요. 임대주택 화재 보험이었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 보험을 넣고 그게 그 보험에서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는 그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안 쓰셔도 돼요. 다음 장에 다 나와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보험을 제가 보험 설계사처럼 보험을 한번 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집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줬을 때, 왜냐면 그건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 세 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가족이사 생활 배상 책임, 그러니까 일상백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보통 대부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실비나 운전자 보험이나 뭐 종합보험 여기에 다 특약으로. 이게 다 특약이에요. 특약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있으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특약 같은 경우는 내 명의로 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한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고 내 집이고 내 자가인 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래층에 누수가 나서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아래층에 대한 모든 배상을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그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있죠. 이 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하거나 그걸 찾는 누수 의뢰를 한 그거를 찾는 거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줘요. 근데 뭘 안 해주냐? 어찌됐든 이거를 우리 집도 예를 들어서 그나마 아까 같은 경우는 배수만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뭘 수리한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닥을 파야 된다거나 뭐 마루가 있는데 마루를 뜯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타일을 뜯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 마감 비용은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순수 누수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만 이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우리 집 거는 그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1억 한도고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일상백도. 근데 지금은 누수가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백에서도 그 누수 그 관련해서는 자기 부담금 50만 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미 예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다 20만 원 정도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금액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손해가 난다는 부분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자가인 거고 내가 임대를 준 집, 전세를 준 집, 그 집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그 집에 대한 화재 보험을 넣으면 돼요. 그 집에 대한 화재 보험을 넣으면 그 화재 보험 안에 이런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화재도 관련해서 보장을 받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화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약을 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넣으면은 일단 내면으로 된 임대해준 그 전세준 그 집이고 똑같아요. 똑같이 아래층 만약에 누수난 건 다 보상해주고 우리 집 뭐 이렇게 배관 때문에 그랬다 우리 배관 그 교체한 비용 나오고. 자, 근데 이건 자기 부담금 20만 원이죠. 자기 부담 2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는 뭐냐라고 보면은 이것도 특약으로 들어가요. 이건 자가 실거주 임대주는 거 다 돼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된 건 다 돼. 자, 그럼 어떤 게 되냐 대신 아래층이 아니라요. 우리 집에 그 타일 뜯고 뭐 이렇게 뭐 바닥 마루 뜯고 한 거 있죠. 마감 막 흔적한 거, 막 인테리어 그 약간 그 누수 때문에 피해본 부분, 뭐 도배를 했다면 도배, 장판 이런 거, 이런 부분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한도는 500만 원이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보상 금액의 10%. 예를 들어서 뭐 최대로 한 500만 원. 우리 집 그 비용이 한 500만 원 나왔어. 인테리어 비용이. 그러면 한 5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90일 면책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가입하고 90일이 지나야지 가능해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생겨버렸어. 어떻게 생겼어. 근데 가입 못했어. 일단 가입해놓고 90일 동안 기다렸다. 하면 안 되고요. 네,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이런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화재보험으로 들어가거든요. 급배수 시설도.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일단 대부분은 가족 일상책임보험은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의 인테리어도 그 보상을 받으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화재보험을 하나 넣어야 돼요. 화재보험에 이거 특약을 넣어서 하나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 근데 그 임대인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해 주는 그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을 이거 2개 다 넣으면 되죠. 우리는 2개 다 보장을 받죠. 근데 이게 되는 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또 보험사가 또 전화를 또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네. 자, 하나 남아서 하나.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 막 메리트도 있고 DB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있긴 해. 근데 걔네들은 중독연도가 20년 이내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했었는 애들이 20년 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30년 넘지 않으면 다행이죠. 30년이라고 해도 벌써 몇 년이죠? 94년까지는 돼. 그러니까 94년식 이후는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화재, 그러니까 화재보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리고 임대인 배상 책임 되는 거 있고, 급배수 시설 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거의 20년이에요. 중고 20년이야. 그러면은 2004년 이후 애들은 그런 거 가입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90년씩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30년 이내는 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개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거는 얘는 30년, 얘는 20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조건이 막 다 달라. 근데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게 삼성화재 얘고요. 일부 제가 색깔도 파란색으로 넣네요. 네. 아무 관련 없지만 여러분이 또 보험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 한도. 여기도 부담금 20만 원이고 얘도 똑같죠. 자, 이게 납입보험료가 이거에 대한 납입보험료가 450원이에요. 얘는 좀 비싸요. 2,500원이에요. 그 이거 합치면 어때요? 2,950원이죠. 근데 당연히 여기에 만약 화재보험이니까 화재와 관련된 그게 있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얘 같은 경우는 최소 보험료가 없어요. 근데 얘는 최소 보험료 10,000원이야. 그럼 어떤 의미냐? 자, 이거를 다시 의미를 적용시켜 볼게요. 자, 개별 가입을 한다. 만약에 내가 임대용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 이걸 가입하면 최소 10,000원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는 얘네 둘만 가입하고 싶거든? 2,950원만 내고 싶어 보험료를. 근데 얘가 최소로 10,000원 이상 해야 된대. 그러면은 10,000원 한 개니까 한 개든 두 개든 어쨌든 10,000원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럼 10,000원이면은 솔직히 굳이 얘네 둘만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10,000원 낸다면 화재 보장까지 다 포함을 하면 8,500원이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10,000원보다 낮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한 개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10,000원 넣고 화재 보장까지 다 가입되는 걸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다주택이다. 내가 다주택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임대용 주택 4개를 묶어서 가입을 해요. 그러면 이 화재 보장까지 다 얘처럼 화재 보장 다 받으려면 34,000원이에요. 4개를 화재 보장까지 받으려면 이거 2개까지 다 해서. 근데 화재 보장을 제외한 임대책이랑 급배수 특약만 가입할 경우에는 이 4개가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최소 10,000원 넘었죠. 그럼 얘만 가입하면 돼요. 네. 제가 이거를 보험 직원분이 이렇게 처음에 안 알려줬어요. 이렇게 안 알려주셨어요. 제가 계속 질문하고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개면 어쩔 수 없이 망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지만 물론 여러분이 지금 다주택자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한꺼번에 그냥 화재보험 안 넣고 임대수 특약만 해서 12,000원에 맞춰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제 주택은 제가 한 채가 있는데요. 30년이 넘었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DB 화재보험에서 대신에는 급배수는 안 받아요. 급배수는 준공 20년이야. 하지만 임대인 배상 책임은 30년 이상도 가능해요. 대신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이야. 그렇다는 거는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최소 2만 원은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 급배수보다 임대인 배상 책임이 더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얘를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DB 화재 보험을 2만 원이라도 넣으시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여러분이 월 10,000원으로 홈쇼핑 아닙니다. 네. 월 10,000원으로 누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십시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믿는 구석 있잖아요. 10,000원 물론 저도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10,000원씩 많이 넣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걸 이제 한 번에 뽑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확 그리고 누수 나도 부담이 없어요. 뭐 그거 해드려야죠. 네, 이렇게 보험 관련 상품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에필로그는 아니고요. 요 이야기 좀 간단히 하고, 네, 이거는 좀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킹맘 직장인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워킹맘뿐만 아니라 워킹파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워킹파파, 워킹맘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 공부를 하고 계시는 모든 직장인들이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의 환경과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항상 나보다 못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내 행복감을 느끼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드는 그런 좀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죠. 25년 다닌 직장을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근데 그전에는 계속 열심히 계속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고 2016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015년 겨울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보면은 지금 24년이니까 벌써 9년 됐네요. 9년 동안 지금 저 300km? 네, 멀진 않죠. 이렇게 다녔는데 뭐 당연히 출퇴근이 되니까요. 이때는 특히나 그때 2015년이었으니까 거의 모든 활동이 수도권 위주였고요. 임장구 다 수도권으로 갔었고 그때는 온라인 강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러 강남에 뛰어왔어야 됐고 그리고 그때는 수서역이 개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SRT가 없어서 용산역에서 내려서 한강을 건너오고 임장을 가려면 뭐 이렇게 버스도 타고 왕복 한 8시간씩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꽤 됐죠. 그래서 지금 9년이 됐고 지금은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일상적이고 뭐 진짜 출퇴근 그냥 당일 출퇴근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래도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 아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튜터들 중에 저희 애들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인 애들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3이에요. 근데 다른 그러니까 노바나님들 자녀분도 저희보다 어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게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7살, 9살 때 제가 여기 들어왔거든요. 7살, 9살 때 들어와서 지금 고2, 중3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유년 시절이나 이런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면 다 제가 본 건데 결과도 어떻게 보면 물론 투자로 성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또 가족과 자녀에 대한 부분도 또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잘 커주고 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물론 전 또 기대감이 없습니다. 네. 그냥 존재만으로도 원래 자식은 존재만으로도 이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그러니까 큰 사고 없이 경찰서 가지 않고 그리고 학교 잘 다니고 간 적 없습니다. 간 적 없고요.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하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고 건강하게 어쨌든 화목하게 그냥 이렇게 잘 지내는 그게 좀 저한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줘야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했다면 제가 좀 기대했겠죠. 근데 그런 걸 전혀 못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 생일이나 그러니까 가족여행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가족 사진 보내라고 하면은 아파트 사진만 찾다가 없어. 막 옛날 거 막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막 보내고 그런 적도 있었고 뭐 생일 뭐 근데 또 그러면서 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식 못 갔어요. 그때는 또 방송이랑 겹치는 날이어가지고 다른 것들에 못 해준 건 별로 미안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생일은 해년마다 돌아오고
내가 고생했지 본인이 고생했나? 뭐 약간 이런 마음. 그리고 그날이 아니어도 다른 날에 만나면 되잖아요. 다른 주말에 만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 안 되는데 졸업식 같은 경우는 이거 다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는 또 그랬는데 또 아이는 그닥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는 좀 더 그렇게 또 막 그런 거에서 섭섭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약간 잠깐 뭐 자녀 얘기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제가 9년이라는 시간을 월부를 통해서 다녔고 근데 그렇다면 제가 원래 되게 뭔가를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 또 되게 활발하고 하니까 부동산도 정말 처음부터 막 다 문 딱딱 열고 갔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정말 전형적인 P입니다. 완전 P예요. 근데 제가 월부에 들어와서 P가 약간 J 쪽으로 왔어요. 왜냐면 월부에서 P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월부 안에서 완전한 P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성향을 바꿔야 돼요. 내가 타고난 성향을 월부에 맞춰 J 쪽으로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원래 이런 거잖아요. 내성적인 사람이 새로운 사람 만나면 너무 어렵죠. 막 그런 거 가는 게 두려운데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게 쉬운 건데 그런 것처럼 원래 제이인분들은 계획하고 이러는 게 쉽지만 또 저는 그게 좀 어려워서 좀 더 큰 노력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거는 뭐 어찌됐든 월부에서 맞춰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9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성과도 났죠. 성과가 났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은퇴도 했고 은퇴는 아니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퇴직을 했고 근데 정말 성공을 가는 길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돈. 특히나 투자에서 돈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투자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거기에다가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더 중요했어요. 인맥. 그 인맥이라는 건 뭐냐면 스승이었어요. 스승과 동료.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을 때는 인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무슨 인맥,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인맥인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아무런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맥이 아니라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걸 느꼈고 그게 바로 저는 제 시작은 월부였고 거기서 너바나이 만나고 그러면서 스승님과 이제 동료분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만약에 강의를 듣지 않았고 특히나 오프 강의든 뭐 이렇게 동료들하고 함께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절대 제가 자기 관리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지금도 되게 답답해하고 힘들어요. 실은 제가 어제도 날 새고 왔어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 제의스럽지 않아요. 근데 일단 제가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보면은 일단 돈을 모아야 되겠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다행히 돈이 그래도 한 2천만 팍팍 긁어서 2천만 있었어요. 처음 투자할 때. 그래서 그걸 좀 투자 시작했는데 짠테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하려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계부 작성했고 지출을 통제했고 그러면서 이제 고정지출이 많잖아요. 이 고정지출 줄이려고 보험을 거의 다 해지했어요. 심지어 애들 태아보험도 다 해지했어요. 그리고 연금 펀드 있잖아요. 그 수익 그 공제 받으려고 그것도 다 취소는 안 하고 불이익을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돈을 뭉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별로 없는 돈을 이거 흩어뜨리니까 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다 잠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 다 해지하고 물론 보험 해지할 때 해약금이나 이런 거 보면 내가 넣은 돈보다 못 받았죠. 근데 그럼에도 앞으로의 돈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대신 고정지출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돈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었죠. 이 해약금보다 내가 더 많이 벌겠다. 지금은 내가 못 벌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해약금 이상으로 벌 테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그러면서 좀 월 저축이 좀 늘어났어요. 1년에 3천을 모으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짠테크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모으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못 듣겠는 거예요. 임장을 못 걷겠는 거예요.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임장 한번 가려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수도권이었으니까 주변 동료들 보면은 퇴근하고 임장 간다는 거예요. 좋겠다. 퇴근하고 임장 갈 수 있다니. 난 연차를 내야 되는데. 강의를 저녁에 퇴근하고 들으러 간다는 거야. 좋겠다. 난 강의들을 연차를 내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왕복 이제 차비까지 들으려면 그러니까 저는 정규 강의 하나 듣는 게 4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인 거죠. 왜냐면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10만 원씩 계속 들었고 또 숙박도 찜질방에서 계속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도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게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돈을 어느 정도 잘 분류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출이 좀 우선순위 정했어요. 그게 바로 세 가지였는데 내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돈을 쓰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안일인 거죠. 가사도우미 서비스 일주일에 한 번 받았어요. 그 한 4만 5천? 5만 원? 4만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어쨌든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티가 안 나. 쉬운 거 같은 티가 안 나. 시간은 또 없어. 오늘 목실감도 못 하고 이런 거예요. 가지도 못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애들은 잠도 안 자고 얘들 빨리 자야지 내가 뭔가를 하는데 재우려고 했더니 나도 같이 잠들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됐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가사도우미도 쓰고 그러니까 이분 어찌됐든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대를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그래도 그냥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한번 딱 이렇게 훑어주니까 그러면 그래도 전문가 가서 한번 훑어주니까 내가 짜실짜실하게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저는 슬리퍼를 애들 수리를 샀으니까 네 개를 샀어 슬리퍼. 왜냐면 걸어다닐 때 뭐가 걸리면 청소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슬리퍼를 4개를 사가지고 다시 넣어. 청소기를 좀 늦게 돌려도 되고 막 이렇게 해보고 반찬도 솔직히 잘 만들었어요. 요리도 다 안 했습니다. 왜냐면 퇴근하고 나물 하나 무치려고 하면은 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요. 금방 9시 10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밥을 차려주잖아요. 빨리 애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빨리 먹어야 나도 뭔가를 하고 애도 뭘 시킬 텐데 애가 밥 늦게 먹거나 이러면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막 묻히면서 야 빨리 봐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엄마들이 아이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쓴대요. 그러니까 먹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는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신경 써서 넣으면서 그러면서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먹는 걸 잘 챙겨주면 이거 내가 충분히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디서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애들이 좀 먹는 걸 좀 덜 먹더라도 아니면 좀 사 먹더라도 그리고 요즘 반찬 잘 돼 있잖아요. 그렇게 사 먹더라도 오히려 마주 앉아서 왜냐면 많이 볼 시간이 없으니까 마주 앉아서 같이 그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관계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정말 애들한테 좀 관계에 좀 신경을 썼던 거고 그렇게 좀 그런 쪽으로 좀 돈을 썼어요. 반찬 사고 그리고 뭐 가사 도우미 쓰고 그리고 또 투자 실력 향상하는 거는 책 사는 거 그리고 강의 듣는 거 임장 가는 거 교통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투자비로 뺐어요. 투자비로 빼가지고 이건 내가 투자하는 비용이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그냥 항목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그걸 안 쓰면 이제 내가 열심히 안 한 거야. 그 정도를 안 쓰면 내가 서울 안 갔네. 매번 안 갔네. 지난번보다 안 갔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썼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료 꽤 썼어요. 천만이 넘죠 당연히. 근데 교통비 더 많이 썼어요. 교통비 한 3천 썼어요. 제가 항상 그 연말정산할 때 교통비 그 정산 받잖아요. 항상 그 이상을 썼어요. 그러니까 박나래 세무사님인가 직장인이 이렇게 교통비를 풀로 쓴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지금 VIP거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는 좀 돈을 썼고요. 그리고 투자 관련 비용, 뭐 그런 임장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 돈도 좀 모으면서 어느 정도 좀 투자 실력도 쌓아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돈을 모아놨다고 해서 오히려 실력이 없는데 돈만 있으면 또 그게 또 사고를 치거든요. 그런 부분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또 내가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처럼 시간의 우선순위를 좀 정했습니다. 내가 시간 어떻게 쓸까? 한정되어 있는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좀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좀 투자에 좀 몰입을 했어요. 왜냐면 직장이랑 가정은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여기다 쏟아붓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하고 직장은 80%는 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는 제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투자 제로를 끌어올리려면 어때요? 여기에 있는 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얘네들을 낮추고 거기에 대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이쪽으로 좀 넣어야지만이 얘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좀 투자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좀 거의 주말마다 임장을 다녔죠. 주말마다 임장을 다녔었고 여름 휴가 때 되게 좋아했어요. 여름 휴가에는 임장을 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임장을 가면. 특히 수도권 다닐 때는 왜냐면 평소엔 너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이렇게 휴가 때 딱 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특히 3분의 수리산 거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경사로를 올라가면서 근데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곰팡이 지우러 왔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같이 있었던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살면서 크리스마스 정말 많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른 크리스마스는 기억이 안 나. 다 비슷했겠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술도 한잔 했을 것이고 선물도 서로 주고 받았을 것이고 즐겁게 뭐또 이렇게 영화도 봤을 것이고 그런 거는 다 너무 흔한 일이니까. 근데 그때의 25일은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지나 보니까 정말 그때 그 크리스마스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환경에 세팅이 안 되면 계속 돌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그렇게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강의를 들으면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왜냐면 과제 해야 되죠. 그리고 언제까지 일정 또 얘가 조모임 하죠. 조모임 하는데 내가 PAP가 안 되죠. PAP 안 되니까 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하죠. 그러면서 내 시간표를 투자로 우선순위 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강의 듣지 않았을 때는 누가 밥 한번 먹을까? 술 한잔 할까? 회식 한번 할까? 하면은 그럴까? 피라고 했잖아요. 즉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까? 그래서 막 내 시간을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강의 듣자. 이거는 물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돈 들어갔으니까 더 잘 써. 그 돈 아까워서라도 더 잘 써요. 임장도 몇 번씩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요. 그러니까 내 일상의 스케줄이 채워지는 거예요. 임장, 강의 듣고 이런 게 채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강의를 계속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그 멘토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삶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주저앉힐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좀 더 뭐랄까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더 응원해주고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저 얼굴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저 너한테 처음 들었어요. 정말 장점이 많으세요 코크님. 제가요? 굉장히 많으시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특히 관계나 이런 거에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 약간 짧은 강의처럼 해가지고 한 게 있었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벌써 그걸 아세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되게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되게 꾸준하게 이 생활을 잘 해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 성과를 내가고 있는 모습을 좀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저를 또 잡기 위해서 너바나님 한 번씩 통화를 그전에 한 번씩 저를 되게 가볍게 여기시며 저를 저한테 이렇게 통화를 한 번씩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집안에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이 아줌마가 광주에서 맨날 가방 메고 이렇게 막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막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다 누자를 뻗는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다녔죠. 이렇게 조용히 다니고 하면 또 예를 들어서 말을 걸어주세요. 그래도 멀리서 집안에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짠하잖아요. 왜냐면 본인도 막 모포를 막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되게 그게 힘들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좀 한번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걸어주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저는 또 자연스럽게 어디 갔다 왔습니다. 딱 얘기하면은 거기 왔어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 우울해지고 막 한마디도 안 해요. 나 사람들 막 얘기하면 저는 또 우울해져. 빨리 집에 가야지. 막 이랬어요. 저도 많이 그랬고 근데 이제 이제 계속 그런 뭐 동기부여를 계속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너바님하고 어떤 이제 뭐 디플이나 그때 그런 게 있었으니까 가면 저는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광주에 가는 그 기차나 버스 안에서 다시 들었어요. 다시 듣고 집에 가서는 그걸 필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 에버노트에는 매달 며칠 너바님 말씀, 뭐 어디 디플이,
이런 게 제 이번에 여전히 지금도 있고 어쩌다 통화를 또 하게 되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둘 반쯤 하면은 이제 한 번씩 전화를 주셔가지고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또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은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통화를 해도 잘 얘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네, 막 이러니까 끊고 나서 다시 이제 그걸 또 필사를 해요. 그걸 제가 다 들으면서 다 필사를 하고 그걸 다 남겨놔요. 언제 통화했고 여기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처음엔 제가 그렇게 통화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처음에 어떻게 했냐? 저한테 댓글을 달아준 게 있었어요. 제가 후기를 썼는데 그거에 대한 댓글을 코크드리님 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써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캡처를 합니다. capture를 해가지고 에버노트에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만 아니면 소통을 하기 전에는 제 나름의 소통법이었어요. 저한테 댓글을 달아준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를 응원을 해주셨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혼자 동기부여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한테 댓글 단 것도 내 얘기가 있으면 그것도 캡처해요. 코크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런 이름이 있어. 그거 딱 캡처해서 그래 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그렇게 동기부여를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는 또 월부가 또 많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됐어 안 알려줄까 나만 할 거야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레버리지 하시면 좋겠어요. 월부를 뭐 저를 레버리지 하셔도 좋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다. 뭐 비용을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이상을 충분히 얻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저는 이거를 만들기까지 정말 그 시간을 갈아 넣었고 제 돈을 갈아 넣었고 많은 것들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어떻게 단순히 이 견적서는 한 장이지만 그걸 하나씩 채워가는 데는 제 나름대로 시간과 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히 그게 또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또 노하우나 이런 팁을 알려줄 수 있게 돼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물론 제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9년이라는 시간을 투자자로 보내면서도 이게 첫 번째죠. 가족과의 시간이나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또 이제 아이들 성적 제가 기대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기대를 했을 때도 별로 그렇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던 걸로 미뤄봤을 때 그래서 스트레스가 서로 쌓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요. 지금 저희가 뭐 자랑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고2인데 그냥 알게 모르게 배운 것 같아요. 월부 스타일을.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중3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중3 하반기에 정신이 들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더니 그러면서 목표가 생기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학원에 가도 내 실력이 안 되니 과외를 좀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동안 학원비를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학원비 안 썼기 때문에 그렇다. 충분히 쓸 의향이 있다. 해가지고 학원비를 쓰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5등급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5등급이 꼴등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몰랐어요. 9등급이 꼴등이더라고요. 여기 모를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친구가 고2가 되면서 거의 2등급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등급이 올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갓생을 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감사하죠. 솔직히 제가 저는 뭐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도 않고요. 이런 얘기는 하죠. 공부하기 힘들죠. 안 하다가 하니까. 그럼 이런 얘기는 해요. 당연한 거다. 너는 남들 공부할 때는 놀지 않았냐. 당연히 그 시간은 당연히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만약에 너가 지금 여지껏 남들 거의 진짜 뭐 6년, 3년, 거의 9년을 학원 다니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너가 잠깐 1, 2년 하고 그걸 다 따라잡으면 그 친구는 얼마나 억울하냐. 당연히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하죠. 좀 쿨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맞아. 그치. 그렇지. 그래, 그건 당연한 거야. 너무 안 그럼 너무 열받지 않냐? 너 너무 공부를 한 번에 잘해버리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다행스럽게도 네가 고3 때가 아닌 중3 때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참 다행이긴 하다. 왜냐면 시간을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행이긴 하다. 이런 이야기는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특별히 아들하고 잘 키우셨네 이렇게 해주면요. 저희 딸이 있어요. 중3 딸이 있는데요. 걔는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데 네, 아주 자유분방하게 아주 막 게임도 열심히 하고 막 늦게까지 자고 막 화장도 하고 되게 또 아주 활발하게 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얘가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관계를 잘 유지를 해놨더니 그러니까 관계가 저는 좀 관계가 좋았거든요. 좋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화를 별로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게임하고 있어도 안 했어요. 게임 막 밤새도록 하더라도 야 그 밤새도록 하는 것도 많이 잤냐. 이 정도는 얘기했고 물론 열이 받죠. 열이 받지만 그냥 참았죠. 참고 나가버리던가 이런 상황을 해서 임자가 가버리던가 이러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부모와의 그런 관계를 잘 맺어놓으니까 그래도 이 친구가 또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땐 또 이렇게 좀 서포트 해줄 수도 있고 물론 아직 그런 걸 못 찾은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언젠가는 또 부모한테 그런 관계 안정적으로 갖고 있다면은 자존감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뭐 결국에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다행히 아이들이 잘 착하게 커져서 좀 감사한 부분이 있고 편익 부분은 일단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긴 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솔직히 달라진 거 없어요. 차도 그대로 타고 있고요. 여전히 그 집이 머리 부딪히면서 그 욕실에서 세수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 젠다에 없는 거기서 머리 부딪히면서 여전히 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머리 부딪히면서 씻었고요. 네, 차도 저는 모닝 타고 다녀요. 모닝. 그것도 중고로 된 거. 물론 이제 남편은 차를 바꿔주긴 했어요. 오래돼가지고 폐차를 시켜가지고 기존에 타던 걸 폐차를 시켜서 한 대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사서 두고 저는 이제 모닝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활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은 없죠. 근데 그게 저는 엄청 그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퇴직을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죠. 저는 원래 정년이 목표였거든요. 저는 절대 중간에 그러지 않겠다. 난 무조건 정년이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거의 정년까지 다녀요. 중간에 이렇게 저처럼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먼저 이렇게 때려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퇴직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되게 운이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라는 게 제가 강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이렇게 그 눈망울을 막 쳐다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7시간, 6시간 강의를 해도 다리는 아프지만 하지만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저도 너무 이제 감사하고 물론 끝나면 쓰러져요. 솔직히 말해서. 쓰러지는데 그 이 직을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의미가 또 누군가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의 이제 뭐 실패담일 수도 있고 뭐 실수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누군가한테는 좀 시행착오를 좀 덜 겪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의미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 양가에 어머님들만 계시거든요. 아버님들 안 계시고 두 분 다 당연히 노후 준비 안 돼 있으시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뭐 금전적으로 엄청 잘해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분의 노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버팀목은 돼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비를 늘리지 않아요. 제가 소비를 늘리면 그것도 하고 싶어요. 정말 소비 늘리고 싶어요. 저도 명품백 좋아하고요. 벤츠도 사고 싶고요.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 너무 하고 싶지만 꾹 참고 그래도 혹시라도 병원비가 이런 부모님들 병원비나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소비를 좀 잘 참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 참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잘 참으려고 노력하고 책 보고 있습니다. 책 보고 막 안 돼. 막 유튜브 투자자들 막 보는 거 보고 유튜브 100만 자자 보고 다 이렇게 다 사는 거야 막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또 그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식도 투자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소액으로 해요. 저희 아들 같은 거 되게 공무원 스타일이어가지고 많이 못해요. 근데 그러면 자기 돈을 넣어보면서 또 관심을 갖더라고요. 책도 보고 뭐 이렇게 오건영님 책도 막 보고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것도 좋은 거예요. 저희 딸은 막 씁니다. 막 써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성향이 또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뭐 월부를 하니까 아이가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얘는 왜 얘는 그럼 날 뭘 본 거야? 앞모습을 봤나? 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적으로 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 틀린 거고 얘는 그냥 감사하게 이게 맞아 떨어진 거고 뭐 얘는 근데 또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다니면서 뭐 야 돈을 벌면 뭐부터 사야 되냐? 차부터 사야 돼? 집부터 사야 돼? 집이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은 부분을 제가 얻게 됐죠. 감사한 부분인 거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아침이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누수로 지금 수리를 했습니다. 깨끗하죠? 깨끗해졌습니다. 원래 저희 집이 바닥이 오래돼가지고 강마루 되게 오래돼가지고 되게 누리끼리한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집이 약간 누런 집이었어요. 누런 집이었는데 이제 도배랑 장판만 바꿔도 벌써 확 달라지죠 느낌이. 그리고 다 치우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공부를 원래 거실 잘 나와 있진 않는데 거실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뒤에 보면은 이불 정리까지 하거든요. 근데 또 안 해요 얘는. 또 안 해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쟤는 좀 약간 좀 특이한 것 같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물론 인테리어를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지만 또 어쨌든 그게 실거주와 연관될 수도 있지만 좀 제가 봤을 땐 좀 많은 분들이 좀 투자와 연결을 시키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을 좀 얻기 위해서 오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내가 현재에서 원하는 곳을 정말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해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저는 그게 저도 한 9년을 겪어보니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투자자로 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있는 거는 무엇이든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뭐든 선불이다. 특히나 대가는 선불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그 인식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먼저 줘야지, 먼저 얻어야지, 먼저 받고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투자도 되게 오랜 기간 했잖아요. 9년 저는 아직 매도를 한 게 없어요. 투자가 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견뎌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마음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좀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해요. 뭐 역전세도 맞고 뭐 산 게 더 올랐겠습니까? 떨어진 것도 있고 역전세 막 9천 맞은 것도 있고 뭐 적게 받은 것도 있고 뭐 시세차익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나는 아주 하찮은 존재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매번 시장이 바뀌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우쭐대지 말고 내가 뭘 가졌다고 할 게 아니구나. 정말 계속 내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오늘 목표로 하고 가지고 오신 거 아니면 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거를 꼭 이루시기를 그리고 그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